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아침 상황을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에 긴급히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자멸의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느냐? 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아마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 9시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서 제명을 의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아침에 급박하게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결정이 돼버리면 사실은 제명에 대한 사태가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돌이키기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일단 아침에 서둘러서 공식 입장을 내서 장동혁 대표에게 징계를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안과 미래라는 국민의힘의 초재선 의원 모임, 여기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장동혁 대표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이 제명 자체가 이거는 국민의힘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방선거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결행하면 안 된다라는 강한 이야기를 아침에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만나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뭐 중진들 또 뭐 그들 입장을 밝혔지만 특히 대구 지역의 중진인 윤재옥, 그다음에 김상훈 뭐 이런 의원들마저도 오늘 오전에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제명을 강행할 경우에 향후 지방선거 패배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면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친한계 의원이냐 뭐 초재선들 그러는 거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TK 지역의 중진들마저도 이건 안 된다, 큰일 났다 라고 해서 면담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조배숙, 그 다음에 김미애 뭐 등등 그동안 친윤들로 알려져 있던 의원들, 이 사람들도 각자 입장을 통해서 제명 이거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아주 본물 나듯이 사실은 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원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에 속전속결로 어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확정지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시간을 끌게 되면 지금 반발이 커지고 또 이게 한번 쇠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게 뭔가 하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서 신동욱, 김재원, 김민수 뭐 이게 왜냐하면 9명 중에서 5명만 찬성하면 되니까 그 찬성표들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게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참 실망스럽기가 그지없는데 이분은 그동안 이 TV조선 앵커 등으로서 아마 앵커의 시선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앵커의 시선에 감동했고 또 많은 응원을 보냈고 지지해서 그런 어떤 후광으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는 행동은 뭐 전혀 지금 자신이 했던 이야기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적 비난과 당원들의 비난이 큰 것 같습니다. 뭐 김민수, 김재원이야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재원이야 지금 경북지사 나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장동혁과 함께 뭔가 자기 공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입장을 하고 있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서초가 지역구인 신동욱 의원이 저런 행태를 보일 거라는 것은 저는 참 이해를 잘 못했어요. 특히 이 서울 지역에서 저런 식의 입장을 보여서 다음 선거에 뭐 나설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스럽고 또 본인이 그 뭔가 그래도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행동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던 데서 저는 굉장히 솔직히 친구로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자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오늘 11시에 의원총회가 소집이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뒤에 의총이 열릴 텐데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이면 의원총회가 아주 이게
정말 이 아사리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의원총회도 안 열어보고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이게 정당성 자체가 일단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원회 결정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투성인데 당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 문제를 결정했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워낙 이제 아마 반발 여론이 생각보다 거세니까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를 해서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 이 한 전 대표 윤리 결정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 사실관계가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윤리에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윤리위의 결정은 재심 기간이 한 10일 동안 연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발언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윤리위의 재심 문제는 당대표가 부여하는 권한이나 특혜나 혜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헌 당규에 당연히 이 들어가 있는 피청구권자의 권한이죠. 왜냐면 이거는 당대표가 부여한다고 생기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권한이에요. 즉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마치 장 대표는 자신이 이것을 뭔가 시혜처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오로지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느냐 마느냐의 결론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 두 번째. 이 내용에서 보면 피청구인의 말도 안 들어보고 결정을 한 데 대한 문제점을 본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만약 이게 재판에 갈 경우에, 가처분이나 재판에 갈 경우에 이런 지점을 볼 겁니다. 즉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정도 하면 일주일 말미를 주고서 연락하는데 하루 전과 이틀 전에 해서 안 나오니까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재차 예를 들어 소명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어떤 걸 거쳐야 되는데 이 윤리위는 아예 그걸 거치지 않았어요. 그냥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즉 어떤 정치인에게 제명이라는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윤리 구성이 된 지 일주일도 안 되고 더군다나 하루 이틀 전에 툭 통보해서 와서 해명해라? 그 연락 안 나오니까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도 지적하는 것처럼 윤리위가 이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제명 결정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윤리위의 결정의 문제점을 자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대법원에서 이제 사형을 결정을 했어요. 이제 사형 집행하러 가요. 가는데, 할 이야기 있으면 다시 좀 재판할래? 해볼래? 이런 이야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먼저 그런 절차를 밟는다든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안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예 그런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그냥 결정을 해놔놓고 좀 억울한 거 있으면 다시 와서 소명해 라는 게, 이거는 판결이 이미 끝났는데 다시 해봐 라는, 소명해 다시 변론료에서 써내 라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도 판사를 해봤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미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은 이 절차를 재심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안 하겠다고 결론을 한 겁니다. 이거는 왜? 이미 제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윤리위가 내린 결정을 보면, 윤리 구성도 그렇고 결정도 보면 이게 너무나 모순적인 게 많다. 특히 핵심적인 혐의, 즉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글을 썼다라는 부분들을 두 차례 걸쳐서 수정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판결문 쓰면서 그 제일 중요한 팩트조차 확인할 수 없다, 쓴 건지 아닌 건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너 썼지? 그러면서 그냥 제명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한들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나 신뢰성이 없는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한들 뭘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결정을 하면은 그냥 들어보고 끝, 다시 결론. 오히려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윤리위의 어떤 합법성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꼼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렇게 열흘간의 기간을 준 거는 결국 나중에 이 법적인 심판으로 갈 경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 문제를 좀 다운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뭐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이 제명 결정에 대한 반발, 이거를 좀 비켜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고문들, 당 고문들, 그 다음에 중진들, 초재선들, 원외당의 위원장들 전부 다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자치단체장들까지. 왜냐하면 이런 식이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지방선거 결과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건질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무지막지한 결정으로 인해서 지방선거 자체가 다 망가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자기가 대표 내려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지금 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 다 떨어지면 뭐 먹고 살아요? 뭘 해요 그 사람들? 진짜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을 그냥 당대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치단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오세훈 시장이 저런 입장문을 낸 것도 지금 서울 시내 구청장들 국민의힘이 꽤 많습니다. 그 시의원들은 100명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오 시장이 본인이 낙선하고 이런 거 다 떨어지면 서울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당연히 비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진짜 이거를 다시 심사할 그런 게 있다면 저는 몇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첫째는 이 윤리위를 해산시켜야 됩니다. 왜? 이런 윤리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절차적인 어떤 오류, 팩트의 오류. 제가 이제 다음 순서 때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도대체 어떠한 과정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이 8쪽짜리의 이 결정문에 보면 오류투성입니다. 철자도 틀린 것도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핵심적 팩트가 다 틀리고 2차례나 걸쳐서 정정을 냈어요. 이것 자체는 뭐냐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심리를 안 했다라는 걸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핵심적 팩트가 틀렸어요. 그래놓고 제명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밀어붙였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윤리위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윤리위가 다시 심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즉 이 윤리위는 해산돼야 됩니다. 해산되고 새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당무감사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이미 경찰에 고소가 돼 있죠. 조작된 걸 가지고 이미 이거는 윤리위원회 심판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당무감사위도 자격이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거든지 중요한 게 심리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한번 보세요. 김병기 원내대표를 지금 전 원내대표를 제명을 하는데 거기는 뭐 당원 게시판 글 하나 썼다고 지금 제명하는 판인데 거기는 돈 수천만 원 받아먹고 온갖 갑질하고 자기 아들 보좌관들 시켜서 뭐 학교 취업 뭐 알선 등등 경찰서 압박 아주 그냥 13가지 14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당원 게시판에 글 하나 쓴 거 하고 어떤 게 무게감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근데 거기는요 대낮에 5시간 동안 심리를 했어요. 기자들 다 보는 데서. 그 윤리위원장 얼굴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국민의 윤리위원장 얼굴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자기 얼굴도 안 드러내요. 근데 거기는 당당하게 5시간 동안 심리하고 그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원에 가도 인용되기 어려워요.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거 문제 있다고 그래서 법원에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정당의 일에 대해서 법원은 그렇게 개입하지 않아요. 내용에 대해서. 둘째, 절차의 문제만 봅니다. 근데 그 절차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 절차를 한번 보세요. 이 절차를 보면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결정을 내놔놓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항변의 시간을 주지도 않고
뭐 전화로 통보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뭐 보내면 내용 증명인 편지를 보내든지 뭘 하든지 시간을 넉넉히 두고 언제다라 그러고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문자 수백 개씩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매일 확인해요? 전화를 누가 받습니까?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제일 중요한 중징계인 징계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의도성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윤리위와 당무감사위에 또 받아야 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가 만약 본인이 주장한 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당장 윤리위원회를 해산시켜야죠. 왜? 지금 본인 스스로 입으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윤리위가 와서 이 피청구인의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본인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절차적 문제에 심각한 오류를 범한 윤리위는 해산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윤리위에 다시 가서 해라 받아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런 윤리위가 뭐 다른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징계 결정 다 끝났는데 재심을 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똑같은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시간 벌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벌기고 워낙 반발이 거세니까 마치 이제 본인의 어떤 뭐 절차적 정당성을 주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아마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법정에 가더라도 그걸 막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본인은 내가 시간 줬다. 그렇게 해서 뭐 끝내겠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정당성에서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